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추후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전일 대비 7.82% 하락했습니다. 4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가 공급 감소 우려에 2.1% 상승한 82.72달러를 기록한 게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유가 상승은 한국전력에게는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적자 마을버스 지원 기준을 놓고 서울시와 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운행 중단 경고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47만 원 수준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적용했다며 50만 원 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날 화요일은 제가 나오는데요. 이제부터 IT가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플 겁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살짝 흔들렸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주 좋게 봤습니다.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빠지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장이. 미국장은 확실하게 떨어져도 올라간다라는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죠. 그럼 우리나라 장은 IT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따가 좀 더 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종목 상담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의 종목들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뭐 시장이 하락해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그렇죠. 반기는 분위기인데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죠.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일단 일본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FOMC가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21일 날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대충 뉴스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있죠. 금리 인상을 좀 뒤로 늦추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들이 이미 벌써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흔들면 또 올라갑니다. 일단 그 기조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저도 차은우 알조라고 김영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주길래 찾아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뭐냐면 자동차, 차, 은은 은행주, 우는 우주, 방산, 그다음에 R은 제약주가 아니더라고요. 알테오젠, 조는 조선주. 그러니까 누가 이제 말을 만든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알테오젠은 모르겠고
저도 자동차, 은행주 좋다고 얘기했고요. 우주항공, 저는 방산, 작년부터 되게 좋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최근에 강하고 흐름이 좋아서 저는 괜찮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반도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 섹터도 좋은 건 저도 알겠는데 반도체를 뺐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IT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승전 IT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은우 알죠? 좋아요. 종목 다 좋은데 왜 우선적으로 기승전 IT가 없는지 일단 그 부분에서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그 단어를 만든 사람한테 일단 반도체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시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나쁘질 않아요. 제가 아까 장 끝나고 나서도 공개 방송 오다툰이라는 방송을 좀 하긴 했었는데 유튜브 방송입니다. 거기서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뭐 하락장이 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섹터들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IT만 얘기합시다. 자 다우존스, 나스닥. 자 최근에 무슨 우려감, 뭐 파월이 뭐 매파적인 얘기할 수도 있겠다. 뭐 PPI 지수 안 좋게 나오고 CPI 지수 안 좋게 나오고 뭐 그래서 뭐 흔들렸다 그랬는데 도대체 제가 어디가 흔들렸는지 저는 뭐가 흔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요때 기사 요거 흔들렸다고 막 호들갑을 떨었던 기사들인데 안 빠져요 미국장. 그리고 이제 FOMC 21일 날 새벽 3시에 나옵니다. 흔들 수 있죠. 이만큼 올라갔는데 여러분들도 등산하다 보면은 중간에 쉬잖아요. 축구하다 보면은 그거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면 뛸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뛰다 보면 사람 몸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쉬어야 돼. 주식도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가격 조정을 받든 시간 조정을 받든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또 올라갑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제일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은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섹터들도 차은우 알조 전에 먼저 반도체는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주 상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IT가 없으면 올해 내내 여러분들 굉장히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IT는 꼭 한 종목이 아니에요. 10개를 갖고 있으면 8, 9개는 IT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은우 알조 중에서 그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IT로 바꿔도 될 정도로.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받쳐지고 있고 미래가 짱짱하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3,000% 빠져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일단 IT에 대해서 뭐가 없다. 간첩입니다. 일단 제 방송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그래서 IT는 꼭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일단 종목으로 좀 넘어가면 일단 강한 종목이 있고요. 그래서 종목의 각도라든지 움직임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 있는 게 있고 떠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먼저 가느냐? 일단 떠 있는 게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떠 있는 게 먼저 가고 나중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순환을 하겠죠. 자, 먼저 하이닉스부터 잠깐 보자면 12만 2천 원대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분 차트가 좀 재밌습니다. 오늘 일단 뭐 일본 시장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 선물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FOMC도 남겨져 있고 일본 시장이 강해서 그런지 오늘 일본 시장 일본 니케이 시장 자 이렇게까지 강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FOMC 결과 지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얘네들 뭐 금리 인하 뭐 지금 이제 깨졌다.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저도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냥 장이 강해서 세력들이 돈들이 많은가 보죠. 끌어올리나 보죠. 아니면 뭐 지금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게 더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느낌이. 어쨌든 미국 FOMC 결과에 맞춰가지고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질 않아서 잘하면 FOMC 때 크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정받으면 IT를 싸게 사야 된다라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조금 서두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도 안 사는 건 안 되고 조금은 좀 사면서
FOMC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FOMC가 흔들린다, 겁먹지 말고 어차피 물려도 살아난 건 IT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데 하여튼간 잘 IT를 저점 매수를 잘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삼성전자도 들어줬거든요. 일단 FOMC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지만 흔들려도 어차피 IT주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FOMC 이후에서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나 저점 매수는 좀 조절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는데 근데 오늘 계속 수상했습니다. 장중에 흔들렸다가 오늘 IT도 흔들렸습니다. 어제도 좀 흔들렸고 뭐 했는데 흔들렸다가 별로 안 빠지겠다라는 좀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분할 매수는 조금 서두를 필요도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강한 흐름을 오늘 보여줬어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렇고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얘도 61선에 좀 지지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흔들릴 수 있죠. 미국 시장의 FOMC 때에서 흔들려봤자 어느 정도 흔들려봤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뭐 이런 근데 얘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신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이지만 여기 61선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고 4,000원대 사신 분들 기준으로 1000%, 1000% 봅니다. 1000%. 자, 다음은 이렌시스. 자, 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섹터들 얘네들도 IT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죠. 차트가 강하기 때문에. 차트도 강하고 자, 어제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안 죽는다 그랬죠. 오늘 17% 올라갔더라고요. 이 정도의 힘이면 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미나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이제 접목을 하고 이제 기업들 간에서도 이제 콜라보레이션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혁명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혁신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기술들이 계속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예요. 영화에서 봤던 부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뉴스나 뭐 영상,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로봇들이 정말 인간처럼 뛰어다니고 이제는 뭐 대화도 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까지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이 펼쳐졌을까 할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는 영화에서만 봤었던 터미네이터가 진짜 나올 것 같은 정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2세대라고 3세대라고 막 칭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4, 5, 6, 7, 8, 9, 10, 11, 12, 1000, 2000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3000세대, 만 세대 뭐 이렇게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기술이기 때문에 그게 혁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로봇주들도 앞으로 이걸로만 멈춰버리게 되면은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끝났으니까 미래에 발전이 없습니다 하고 말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만들어진 것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신기하고 야 이렇게 된다니 저도 정말 신기하거든요. 보면서 야 이렇게 빨리? 작년만 하더라도 야 그래도 뭐 로봇들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터미네이터 같은 거 로봇 나오고 사람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런 거 그래도 한 5년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1년 만에 그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5년 뒤에서는 어떤 또 신기한 대단한 그런 게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 이슈가 풍부하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로봇주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쨌든 로봇을 움직이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CXA라든지 다 그 개념들인데 기술들 온디바이스 AI도 하나의 개념인 거고요. HBM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뭐 관련주들 계속 새로운 뭐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또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뭐 통신에서도 뭐 이런 뭐가 뭐 계속 뭐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면서 그게 다 IT예요. 어쨌든 신고가를 또 다시 달성을 하려고 하는 이렌시스 지금 수익률이요 183%인데요. 조금 오버하면 500%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네이터가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라 그러면 500%도 싸지 않을까. 조금 오버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만큼 IT가 신선하고 혁신이고 앞으로
세계의 굉장한 핫한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해봤고요. 자, 다음은 HLB. 그냥 강해요. 강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IT가 아니라서 그냥 좋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5%고요. HLB 테라퓨틱스 이것도 IT는 아니라서 근데 강한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고 15,000원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붙었기 때문에 잘 안 빠져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이 좋다라는 걸 못 느끼겠죠. 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점점 올라가면서 현재 자리에서 300%, 400% 올라가는 거를 나중에서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은 느끼려고 그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봄이라는 거를 지금 느끼려고 해도 뭐 아침에 추운데 지금 바람 불죠 밖에 지금. 서울은 여기 바람 불고 춥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봄을 느끼게 돼요. 그럼 아 진짜 봄이 됐네. 주식도 똑같아요.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빠지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벌이란다. 갑자기 막 얼음이 얼고 뭐 눈이 내리고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 그러니까 지금 봄이 찾아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흐름이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한가를 갑니까?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갑니까? 그렇다고 뭐 나쁜 현상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거. 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저는 있는 사실대로만 얘기한다 그랬죠. 저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전문가입니다. 2022년도에서도 2021년도에서도 2023년도에서도 하락장입니다. 안 좋다라고 계속 제가 노래를 했는데 심지어 시청자들이 전문가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좋아야 좋은 얘기를 해주죠. 저는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진 거예요. 제가 2023년도, 2022년도. 자, 지금 코스피를 보면 제가 2022년도 여기 이제 날짜도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설날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기 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거기서 이제 하락장 시작입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제 게릴라 전법을 써야 된다. 이게 게릴라 전법이 뭐냐면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나게 되면 들어갔다가 먹고 팔고 또 반토막 나면 또 먹고 팔고 또 반토막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토막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50%, 60%, 80% 떨어질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단타를 쳐라라는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하락장을 이렇게 갔는데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싶어도 내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나마 자랑하는 게 뭐 타방송의 어떤 전문가는 마이너스 60% 났다, 80% 났다, 마이너스 50% 했지만 제 종목은 마이너스 20%밖에 안 깨졌어요. 10%밖에 안 깨졌어요. 이게 자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주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금화한 걸 그나마 자랑을 하고 마이너스 10% 깨진 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50%, 60%, 70% 깨지는 게 뭐 한 번에 깨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적. 그런데 짧은 기간에서도 30%, 40% 막 깨졌던 장이 그때 있었죠. 2022년도 때. 그때 당시로 가서 종목들 뭐 수익률 자랑해봤자 뭐 100% 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50%도 대단한 수익이었죠.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자랑 안 하려고 그래도 이 스페셜티 케미컬 봐봐요. 132%. 이런 애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지금 종목들 좋은 거 추천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는 장이 좋아서 그렇다는 거. 장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히겠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익률들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디까지 가느냐? 계속 가요. 아직까지는 신고점 아직 돌파 안 했으니까 계속 갑니다. 돌파하면 얘기를 할게요.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자, 오늘 IT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잘 버티다가 드디어 조정을 받았는데요. 죽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죽는 건 아닙니다.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또 튀어오를 겁니다. 뭐 그 정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자, 다음은 엑시콘. 얘도 IT 반도체 섹터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종목인데 얘도 신고가예요. 신고가고요. 그죠? 신고가 맞죠? 2014년도서부터니까 10년 딱 됐네요. 10년의 신고가인데 얘는 또 튈 겁니다. 단타 치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알아서 잘 단타 타이밍 노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 준다 싶으면 단타로 들어가면 바로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보다도 좋은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 쑤셔박혀 있는 바닥인 것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려 있는 종목은 잘 가지만 뚜껑이 아직 닫혀 있는 거는 뚜껑을 뚫어야 돼요.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IT 섹터는 다 좋다. 순서가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IT 섹터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를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뚜껑이 열려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아.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 좀 낮춰주실 수 있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기아 종목 궁금하시다고. 자, 기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9천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20% 정도 돼요. 11만 9천 원인데 오늘 갑자기 또 확 내리다 보니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만 8,900원이고 7% 정도 밀려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얘가 이제 차은우 알죠? 저는 뭐 별로 달갑지 않은 유행어지만 차에 해당하는 거죠. 자동차.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제목을 지어놨는데 핫할 만하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많이 올라갈 때 사니까 또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전에 가지고 있었던 비중 있는 데다가 물려 있다가 지금 수익 나신 거예요? 예, 밀려 있다가 이제 좀 팔고 조금 한 10% 정도 있었는데 오늘 또 조금 샀어요. 근데 물렸던 가격이 한 달 안 됐죠? 아니, 그 전에 샀던 종목을 저기 12만 9,300원에 이익 실현하고요. 그러니까 전에 샀던 게 또 다시 기아예요? 11만 9천 원에 샀어요. 근데 오늘 뭐 배당락이어서 이렇게 낙폭이 큰가?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떨어진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주가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뭐 이전에서는 물릴 수 있었던 자리는 없어요. 2004년도만 하더라도 9,000원대였고 그러니까 이미 신고가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냥 고점에 사다가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월 달에 좀 사다가 물렸다가 지금 이제 오늘 좀 흔들리는 부분인데 전에 건 얼마 전에 네. 이익 실현하고요. 오늘 또 샀어요. 아,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예, 예. 뭐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죽지는 않을 거고 뭐 네. 많이 빠져봐야 11만 원 정도에서 지지하고 다시 또 오르기는 할 텐데 네.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건데 네. 좀 안전한 쪽은 저는 IT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당장은 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수급을 보면은 근데 오늘 좀 기관들이 팔았네요. 네. 이러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매도를 하네. 잠깐만 현대차도 볼게요. 제가 잠깐 나고 공개 방송하느라 못 봤는데 아직 근데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네요. 왜냐면 자동차 업종은 뭘 제가 좀 경계하냐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저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모르시죠? 이제 중국 차 그 습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잘 팔리고 좀 고급 세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쪽에서는 뭐 제네시스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도. 네.
그런데 그 정도 성능보다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쪽은 가격이 못해도 뭐 옵션이 안 들어가도 뭐 5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좀 들어가면 뭐 8천에서 뭐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텐데 중국은 네. 그거를 1,600만 원에 만들어내 버려요.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저도 봤거든요. 물론 제가 뭐 타보거나 뭐 시승기를 본 건 아니고 유튜버의 말만 들어봤는데 중국의 그 기술이 예전처럼 그렇게 싸구려틱하거나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독일 차들을 많이 인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분 투자도 많이 해서 심지어 벤츠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일대 주주입니다. 그런 지금에서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중국 차가 너무 싸게 지금 좋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좀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차에 대해서 이게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걸 만약에 타게 한다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로봇주로 탈바꿈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중국에 싼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타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저는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배제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IT를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IT로 하게 되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 봐봐요. 지금 기아는 위치가 네. 기아는 위치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2만 원대에서 4년 전, 5년 전에 2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단타거리로만 매매를 하시고 길게 보면서 뭐 엄청난 수익을 내야지 이거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IT 섹터에서 차라리 바닥에서 살 거면은 IT의 바닥에 있는 걸 차라리 발굴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데 오늘 그 배당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그렇죠.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배당도 네. 받았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나는 팔고 도망가야지. 저 같아도 네. 팔겠어요. 배당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들어간 사람이면 뭐 배당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러겠지만 이거를 지금 네. 51조짜리니까 만약에 네. 제 주머니에 1,000억이 있어요.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 몇 프로 준지 모르겠지만 그럼 1,000억의 배당을 받았으면은 팔아도 배당 준다 그러면 팔고 네. 말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주가가 바닥인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뭐 더 매력적인 종목 옆에 봤더니 지금 IT 반도체 지금 저게 지금 조만간에 애플하고 손잡는다네. 그러면 저게 급등하겠네. 그럼 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IT주 많이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있어요? 추천해 준 거. 예. 그래요. 그러면 IT 많이 있으면 다행이신데 그러니까 많이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네.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저 자동차도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자동차는 중국 때문에 따질 게 많아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서는 네. 중국에 저가차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차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지금 테슬라도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일본도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가 공세를 그렇다고 뭐 제네시스를 1,000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IT로 들어가면 그 고민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익 나면 그냥 단타거리로만 보시고 IT를 더 사세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네, 기아는 그래도 다행히 또 손실 볼 종목도 아니라고 하고요. 수익권으로 전환된다 싶으면 그때는 장기 투자를 희망하신다면 IT 종목 내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디스커버리요. 네, SK 디스커버리 매수가랑 30%. 비중. 네. 7만 100원. 7만 100원에 이거를- 30% 이렇게 갖고 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저 PBR 테마로 묶이면서 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4만 원대 이렇게 종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7만 원까지 저희가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차트는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7만 원대면 사신 지 좀 오래되셨네요. 예, 예. 시가총액 8천억. 이거 원래 조 단위가 넘어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많이 빠졌네요. 예. 그래도 차트를 보니까 크게 보면 추세가 예. 하락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이제 상승 추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안 물렸으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면서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물려 있으니까 예. 좀 그게 좀 걱정일 텐데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가져가셔도 손절을 되고. 할까 그래서 지금 한번 뭐라고요? 들어봤습니다. 손절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요.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리고 예, 막 예. 차트가 고점에서 이제 막 빠지는 자리면은 손절을 좀 권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정배열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고 만약에 뭐 5만 원 정도에서 물렸다 그러면 뭐 손실이 뭐 한 8%도 안 된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냥 IT로 들어가는 게 왜냐면 8% 10% 먹기는 IT가 더 편하니까 예. 그렇게 권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어차피 해도 지금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인데 손실이 35%라 그러면 예. 이거는 자르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줄어들 때까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까? 뭐 위험할 것도 없고 지금 기관 외국인들도 많이 사서 갖고 있으니까 예.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도 같이 물렸으니까 크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당장 또 손절을 결정하기보다는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아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IT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수 전문가님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 주셨어요. 26만 원 매수가에 20% 비중인데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홀딩을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에코프로 BM 26만 원 매수가이십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7만 1,500원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홀딩 전략 유효할까요, 전문가님? 해줄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한농화성 쪽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외에서도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그러니까 2차 전지 정통 전해질보다는 2차 전지 장비나 소재나 부품이나 그동안 소외받았던 안 움직였던 이런 쪽을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26만 원 최근에 사셨나 본데 무거워요. 이쪽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들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볼게요. 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고요. 올라갈 거예요, 얘도. 올라갑니다. 올라갈 거고요. 26만 원 사신 거 손실 안 나요. 수익이 나긴 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전에서도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35만 원 얘를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저항 라인 일단 아마 35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를 했어요. 작은 수익 아니죠. 35만 원 가면 지금 30%도 나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얘는 좀 괜찮네요. 근데 나머지 다른 애들은 이렇게까지 수익이 나질 않아요. 그래도 한 달 전, 두 달 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달 전, 그렇죠? 얘를 샀었으면은 30%, 20%가 아니고 지금 100% 수익 났는데 더 간다 그랬죠?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 쪽에 전해질 쪽은 올라간 지 한 2년, 3년 됐고 에코프로는 올라간 게 제가 2만 원대에서 추천했었는데 150만 원, 7,000%, 8,000%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도 그쯤에서 18,400원인가 28,0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얘도 3,000%인가 4,000%인가 올라가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을 뿐더러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들 갖고 있고요. 지금도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실 텐데
조금 옆으로 돌려봤으면 더 큰 수익과 더 빠른 수익이 나왔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전고체가 또 핫하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핫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전해질보다는 여전히 좀 강한 쪽은 전고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전기차 부품 이런 쪽이 앞으로도 좀 더 유망해 보인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어차피 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좀 느리다 뿐이지 이렇게 깨질 종목은 아닙니다. 욕심내면 35만 원, 욕심 안 내면 뭐 30만 원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만약에 다른 쪽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뭐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면 교체를 하는 게 좀 가볍다. 최근에 한농화성도 차트 이쁘죠? 이런 게 조정을 받으면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번 쫙 고민을 해보시고요. 에코프로 BM도 좋다. 하지만 너무 개인 투자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쪽보다는 개인 투자자 안 보고 있는 다른 쪽으로 조금 돌려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앞으로의 시장 전략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부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700원에 네. 15%. 18,700원 매수가에 15%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7,84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요. 자,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자,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하신 것 같네요. 맞죠? 아니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가는 훨씬 더 높았었는데 그랬어요. 이제 단가를 낮추려고 했는데 그래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수익으로 이제 오늘 바뀌었었네요.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잘 전화 주셨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이름이 좀 바뀌었고 원래는 뭐 담수화 사업도 이슈도 있었었고,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원전 테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차트가 괜찮아요. 언제 사셨다가 물렸는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네. 1년 정도. 어차피 대형주고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데 만약에 오늘 사셨다 그러면은 매수 타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건 아니라서 좀 다행이고. 자, 지금 목표치를 준 거예요. 지금 단기 스윙 한 4개월, 5개월 만에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을 받고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텐데 그 기간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수익만 나면 난 팔겠다. 아니면 지금 얘만큼 좀 안전한 대형주들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다른 애들도 나쁘진 않지만 요거 못해도 2만 원에서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가면은 내년에서 2만 5천 원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오늘 2만 원 가면 팔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쭉 내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2만 원 가서 팔아도 별로 아쉬울 게 별로 없죠. 네. 그러면 2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2만 원. 근데 오늘 2만 원 안 갔었는데요. 언제 올라갔죠? 안 갔어요. 19,000원인데 잘못 예, 보신 예.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오늘 2만 원 갔으면 팔라 그랬었는데 예. 그러면 자 2만 원. 예. 사람 마음이 또 2만 원 가면 또 바뀌긴 마련이지만 절반은 꼭 파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2만 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내일부터 흔들리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네. 2만 원 가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2만 원 이렇게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전까지 주가가 흔들린다 싶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EA2요. 이에이트.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6,200원이고요. 네. 20% 지금 들어가요. 36,200원 매수가 20% 네, 비중이신데. 첫날에.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4,550원입니다. 5% 넘게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좀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보면은 이거 신규주인데 지금 실적을 봤거든요. 적자 회사인데 뭐 좋다고 들어갔을까? 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이 회사의 대표거나 두 번째는 완전 초보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이거를 신규주라고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 쪽 아니 가상 시뮬레이션 그쪽으로 되어 있던데 예. 그냥 사셨죠? 네. 그렇죠. 그냥 사셨죠. 신규주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 실적도 뭐 흑자 그러면은 뭐 실적이라도 믿을 게 있으니까 뭐 버텨보겠는데 자, 그래서 신규주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빠져나오는 게 우선입니다. 예. 어쨌든 이 회사에도 믿음이 있어 상신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점이 아직은 안 깨지고 저점을 어쨌든 간에 여기 잘 보면 그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여기 저점을 이렇게 살려놓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좀 올라가려 그래요. 근데 느낌이 좀 쉽지는 않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좀 들죠? 얘가 뭐 쉽게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이게 수익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신규주가 참 어렵습니다. 신규주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차트대로 안 움직이고 뭐 실적도 말 잘 안 들어먹고 어려운 거를 선택을 하셨는데 손실만 몇 프로인지 볼게요. 36,000원대에서 마이너스 30%. 좀 크네요. 손실 한 몇 프로 정도면은 손절까지는 이거 설마 수익 그렇죠. 날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만약 손절을 고민하고 있다면 몇 프로까지는 생각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오늘 좀 올라갈 줄 알고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했어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라는 게 아니고 주식을 좀 쉽게 해야 되거든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라 그러죠. 뭐 실적이 단단하다든지 아니면 시가총이 엄청나게 크다라든지 미래 전망이 크다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적자 회사에다가 실적도 별로 좋지를 않고 거기다가 봐봐요. 지금 영업이익 적자. 그러니까 장사를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상장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상장이 됐단 말이죠, 지금. 그러다가 이게 슬슬 빠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꼼짝없이 꼼짝마라가 돼버리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반도체 IT 섹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손실이 줄은 상태에서 종목 교체를 지금 드리려고. 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워낙 초보라 하시니까. 지금 마이너스 30%인데요. 마이너스 20% 안쪽으로 들게 되면 물론 10% 안쪽으로 들면 더 좋죠. 20% 안쪽으로 들게 되면 깔끔하게 IT를 교체해서 그쪽에서 10% 3번 먹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이거 올라가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게 되면 IT 주들은 막 계속 올라가고 뭐 하루 지났더니 갑자기 막 10% 올라가고 20%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거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30% 멈추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50, 60 계속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20% 안쪽만 줄어들어도 종목 교체를 하는 게 그게 속 편하고 좋아요. 20%면은 10%씩 두 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이 좋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린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가격까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좀 있나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중바닥형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게 수익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정도뿐이지 차트는 양호합니다. 뭐 죽는 차트는 아니에요. 일단 전고점 한번 뚫어놓고 물량을 한번 흔들어 놓긴 했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신규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주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도 내일 갑자기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쉬운 방법을 찾아드린 거예요. 예. 손실이 20% 안쪽으로 줄어들면 얼마든지 쉬운 쪽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 그러면 복불복으로 가야 돼요.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은 남들 다 수익 날 때 해서 혼자 여기서 몇 년을 묵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신규주가 참 위험합니다. 쉬운 방법으로 가세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들은 언제나 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예, GST요. 네, GS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8,300원에 30%요. 58,300원 매수가에 3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53,200원인데 오늘 좀 13%대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어디 샀어요? 스크로버. 네, 장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GST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거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해서 제가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지만 강하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 손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상담했었나 지난주에 했었나 하여튼간 지금 매수 가격에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신고점으로 갈지는 세력들 마음이기는 한데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렇게 신고점으로 가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으로는 돌릴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게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 지지 라인들이 깨지면 단타로 들어가시니까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가 단타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타든 단기든 하시면 되는데 아직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 저점은 아직 안 깼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저점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8,000원대 사다 보니까 요 저점이 깨지는 자리가 마이너스 11% 정도가 되고요. 그 밑에 저점이 마이너스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단타는 대충 한 3%, 5%, 많게는 5에서 10%, 요 정도 단기 매매하려고 들어갔는데 손실 폭이 20%가 된다면 이거는 좀 원칙에 좀 위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어렵다 생각이 되면 그냥 저점이 깨지면 좀 마음에 좀 각오를 하시고 수익이 나오면 일단은 잘 파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대안으로는 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 말고 좀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GST에 이렇게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IT 섹터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좀 더 쉽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고요. 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잘 지켜서 보유는 가능하시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이종수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오늘 방송 이후에도 나는 시장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이 방송 시간이 아닌 매일매일 장중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였었던 이렌시스 이종수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이후에 현재 18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요, 수익으로 전환된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시고 아직은 많이 안 오른 IT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SK디스커버리는요, 차트 양호하다라고 하죠. 보유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